자, 오늘은 저기 3단원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에 대한 얘기인데, 이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에서 먼저 첫 번째로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자, 이 기후 변화,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기후가 변화되는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기후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 여기. 기상과 기후의 차이점. 기상이라고 하는 거는 날씨 얘기하는 거. 그죠? 자, 요 어떤 지역에 매일 나타나는 기온, 강수, 바람과 같은 이런 날씨를 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후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상태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상태를 가지고 기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후가 변화되는 걸 기후 변화라고 하는데, 그 원인으로 내적 요인하고 외적 요인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 오케이? 자, 내적 요인하고 외적 요인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이 화산 분출, 화산이 분출하면 화산재가 대기를 덮어버리지. 그럼 햇빛이 못 들어오는 거야. 자, 그 다음, 지표면 변화로 인한 반사율 변화. 그러니까 지구 지표에서 반사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지표면의 변화로 반사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면서 기후가 변화되는 거. 수력 분포 변화에 의해서 해류가 변화되는, 해류에 의해서 이 난류 흐르고 한류 흐르고 그러는데, 그거의 변화에 의해서 역시 또 그 날씨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우리 이거 지구 온난화 뒤쪽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내적 요인이고 지구 안에서의 얘기예요. 그다음 외적 원인은 이 외적 요인은 이제 천문학적 원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먼저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그러니까 우리 자전축이 이렇게 공정궤도면에 기울어져 있는 건 알고 있지. 그 자전축이 이 수직인 면에 23.5도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고 있는데, 얘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전축이 대략 한 21.5에서 24.5까지 왔다 갔다 한대요. 이 기울기가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기울기의 변화가 나타나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받는 정도가 조금씩 미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그래서 그 기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자전축 기울기 방향의 변화.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어. 그래서 공전을 하면서 한 바퀴 삥 도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북반구가 여름이었고, 여기서는 북반구가 겨울이 돼. 자, 그런데 이 자전축의 방향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 오케이? 방향 변화가 나타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자전축이 어떻게 되는 거냐? 기울어진 방향이 시차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반대편으로 올 때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역시 또 이것도 기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고. 궤도 모양 변화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의 공전 궤도가요, 이런 약간 좀 타원 형태인데, 이게 원형 형태로 바뀔 때가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타원 형태였다가 원형 형태였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타원 형태일 때보다 원형 형태일 때가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나타나게 되지. 지구 입장에서. 그러면 그때도 역시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태양 활동 변화는 뭐 태양 에너지가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느냐, 둔해지느냐, 뭐 그거에 대한 얘기고.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해가지고 기후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연구 방법으로 첫 번째, 나이테 연구. 자, 나이테 연구는 이 나무들의 생장 나이테를 보게 되는 건데, 기온 강수량에 따라서 생장 속도가 달라지지. 우리 나이테 보게 되면은요, 여름에는 널찍하고 겨울에는 좁고, 그래서 그 밀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돼가지고 나이테 읽어보면 이게 몇 년 된 나무인지 뭐 그런 거 알 수 있잖아. 자, 그런 걸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후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요건 별표 한번 빙하 코어 연구. 이 빙하 코어라는 거, 우리 빙하 있잖아요. 자,
자, 빙하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 빙하가 형성될 당시에 눈이 내렸어. 그 위에 또 눈이 내리고 이런 식으로 쌓이고 쌓인단 말이야. 자,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요. 그때의 대기, 공기도 같이 그 안에 얼려서 그러니까 갇히게 되는 거야, 공기가. 그렇다면 그 빙하 안에 있는 공기방울은 그때 당시의 공기방울인 거지. 그래서 과거의 대기 성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빙하 코어는 뭐냐면 빙하를 여기 밑에 했죠. 빙하에 이렇게 구멍 내는 거야. 구멍을 내 가지고 그 구멍에 따른 얼음 기둥을 쏙 뽑아내. 자, 그걸 이제 빙하 코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얼음 기둥 안에 보면은요. 빙하가 눈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름에는 눈이 잘 안 쌓이겠지. 겨울 되면 눈이 많이 쌓이겠지. 이런 식으로 빙하도 이렇게 층이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거 몇 년 전이다, 몇만 년 전이다 이런 거를 따질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이게 어느 시대 때의 기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화석 연구 같은 경우에도 퇴저 퇴적물이나 퇴적암 속의 과거 생물의 화석을 통해서도 어느 종이 어떤 기후에서 잘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기후를 연구를 하는데 과거 기후 변화를 보시게 되면 지질시대 동안 온난한 기후와 한량한 기후가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온난했다가 따뜻했다, 한냉했다, 따뜻했다, 한냉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영향 때문에 이게 최근이잖아. 온도가 평년 기온보다 확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지구 온난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지구 온난화는 온실 기체 양이 증가하여. 그러니까 온실 기체 양이 증가하면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있는데 그 평균 기온이 올라가 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지구 온난화. 이 대표적인 온실가스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우리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도 수증기, 메테인, 오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자, 그다음 지구 온난화의 발생 원인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게 바로 화석 연료 증가야.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산업혁명 이후야. 석탄 떼고 막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이산화탄소 양이 대기 중에 증가를 하잖아. 그래서 기온도 역시 증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온실기체량이 증가하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온실 효과가 나쁜 게 아니야. 지구 온난화하고 온실 효과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 지구가 대기가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에서 열을 흡수해 가지고서 지표로 다시 방출해 줘요. 그래서 우리의 지구 연평균 기온이 높을 수가 있는 거야. 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높고 따뜻하기 때문에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거야. 문제는 이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바로 지구 온난화라는 거야. 오케이? 온실 효과가 강화되는 거지. 그게 나쁜 거다라는 얘기야. 자, 온난화의 영향과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영향 보세요. 빙하의 융해와 해수의 열 팽창으로 해수면이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따뜻해지니까 얼음 녹았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따뜻해지니까 우리 액체가 팽창하잖아. 그 부피 팽창하는 거야. 바다가. 그러면은 저지대가 침수가 되겠지. 그러면은 육지 면적 감소하면서 생활 공간도 감소하고 곡물 생산량도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지. 기상이변도 나타나게 되고요. 생태계 변화로 생물 다양성도 감소가 되는 거야. 그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온실기체의 인위적인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국제 간 여러 가지 협약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한반도의 지구 온난화는 어떤 거냐? 자, 한반도에서는요.
1850년 이후로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지구 전체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그게 우리나라는 그전에 농경사회에서 급격한 산업사회로 확 변하고 있지. 그러면서 온실기체 방출량이 갑자기 확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보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이렇게 더 월등하게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게 계속 반복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우리나라 이게 사과나 한라봉 주로 이제 남쪽에서 많이 하지. 사과는 뭐 대구, 한라봉은 제주도 이런 식이지. 근데 얘네들이 점점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 난류성 어종,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서 사는 애들이 점점 북쪽으로 북상하게 되는 거고. 봄꽃의 개화 시기, 봄꽃이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그다음 요거 봐봐. 지금 현재가 여기지. 근데 미래로 가면 갈수록 겨울이 짧아지는 거 보이죠? 여름이 길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할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 아열대 기후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아열대 기후, 열대와 온대의 중간쯤 이런 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나중 가선 제주도가 이제 대만 날씨처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지, 그지? 좋아요. 우리 내신 쏙쏙 한번 해보도록 하자.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도록 하자. 자, 보자. 1번에 OXO. 2번에 이산화탄소 상승. 3번에는 5번. 4번에는 크다 북쪽 빨라지고. 어려운 건 없지, 그지?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질 거야. 이제. 보면은 이제 대기, 대순환이 나와 있게 되는데, 대기와 해수의 순환,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비슷해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건데,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거는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대기 순환 중 지구 전체 규모로 일어나는 순환이라고 돼 있죠. 왜 일어나는지는 한번 별표 한번 살짝 쳐주시고, 이게 위도별로 에너지의 불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위도는 에너지가 많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적고 그런 에너지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가 또 뭘 해버리느냐? 자전을 해요. 그 차이 때문에 대기의 대순환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적도 지역의 온도가 높은 건 알겠지?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여기가 적도, 여기가 극지방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다면 적도 지역은 따뜻하니까 뜨거우니까 여기는 상승 기류가 나오겠지. 극지방은 추우니까 하강 기류가 나오겠지.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대기에 커다란 순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나 지구는 뭘 하느냐? 자전을 해버려요. 자, 보면은 이 자전 때문에 적도에서 상승한 기류가 올라가다가 30도 부근에서 하강을 해요. 에너지가 떨어져서 하강을 하게 돼요. 그럼 거기서 다시 적도 쪽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하게 되는 하나의 순환세포라고 얘기를 해. 순환세포. 이게 순환세포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 뭐 이거는 그냥 저기 뭐야 천문학자 이름이야.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여기 극지방 쪽 보세요. 극지방 쪽에서는 차가우니까 하강 기류가 나타나. 그래서 내려오다가 60도 부근에서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도는 극순환이 나타나게 돼요. 이 극순환이나 헤들리 순환은요. 그 위도에 따른 온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직접적인 순환인 반면 얘네들이 이렇게 돌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패럴 순환이라고 여기서 내려가는 기류, 여기서는 올라가는 기류가 형성되니까 이렇게 돌고 있네. 이렇게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환세포. 자, 순환세포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세 개의 순환세포를 형성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다면 한 개의 순환세포를 만들었을 거야. 근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세 개의 순환세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0에서 30도 사이를 헤들리 순환, 30에서 60 사이를 패럴 순환, 60에서 90 극지방 사이를 극순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 헤들리 순환 볼게. 올라가지, 갔다가 내려가지, 그리고 요렇게 내려오지. 우리는 요 위에 있는 바람은 솔직히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지표 입장에서는 요 바람이 영향을 주겠지. 30에서 0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자전 때문에 휘어져서 내려와.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휘어져서 내려오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지속적인 동풍이 불어. 우린 그거를 무역풍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어요? 0에서 30도 사이에 지속적인 동풍을 무역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하강기류, 여기는 상승기류. 그래서 이렇게 돌겠지. 그럼 30에서 60으로 올라가는 지표에서는 요 바람이 불 거란 말이야. 이거는 지구 자전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서 가. 그럼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그래서 지속적인 서풍이 불게 돼. 그걸 우리는 편서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 편서풍이 계속적으로 불고 있는 거지. 그 다음 이제 극동풍이 나오는데 이 극동풍은 지속적인 동풍의 개념이야. 알겠지? 우리는 요 두 개를 좀 자세하게 봐주셔야 돼. 0에서 30도 사이의 헤들리 순환에 의해 가지고 지상에서는 무역풍이 불고 있어요. 근데 이 무역풍은 동풍이라는 거. 그 다음 30에서 60 사이에서는 편서풍이 불고 있어. 이거는 서풍이야. 얘가 지구 자전과 위도 차이에 따른 에너지 차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순환 세포가 되는 거야. 이거는 지구가 돌고 있고 태양 에너지를 받는 한 계속 도는 바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에 의해서 어떤 역할이냐? 저위도에 남아도는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운반하는 역할도 해줘요, 이게. 오케이? 근데 이거는 대기의 대순환이고, 그렇다면 이 대기의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표층 해수, 그러니까 바다 얘기하는 거지. 바다의 겉부분 얘기하는 거야. 이 표층 해수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지. 그걸 우리는 표층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일어나게 되느냐? 해수면 위에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라는 거예요. 됐어? 아까 얘기했어. 0에서 30도 사이에서는 0에서 30 사이에서는 동풍이 분다고요. 30에서 60 사이에서는 서풍이 분다고요. 그렇다면 0에서 30도 사이에 있는 애들은 지속적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갈 거 아니야. 바다가. 30에서 60 사이에 있는 애들은 지속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 보시면은 0에서 30도 사이에 여기에는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여기 북쪽도 해류가 나타나게 됐죠. 그러다가 육지가 나타나면 더 이상 못 가니까 올라가는 거야. 이게 난류죠. 쿠로시오 해류, 난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0도 위로 올라가면 이제 뭐가 돼? 편서풍 타고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다가 육지를 만나면 또 하강 안에 한류, 캘리포니아 해류. 됐어? 무슨 방향으로 돌고 있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지. 근데 밑에 봐봐. 자, 여기 지금 0에서 30도 사이에는 무역풍이 불죠. 여기 남동 무역풍이야. 자, 그래서 동에서 서로. 그러다가 육지 만나면 내려와서 30에 60 사이에서는 편서풍 타고서 이런. 자, 그 다음에 여기 육지 만나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돌고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표층의 해수에 순환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여기 한번 보자. 무역풍대. 동에서 서로 북쪽도 해류나 남쪽도 해류. 여기 북쪽도 해류나 남쪽도 해류. 아, 여기 보면은 요렇게 가는 애 보이지? 이거 적도 반류라고 해가지고 이건 바람의 영향이 아니라 지구 자전에 의해서 가는 물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요거는 우리는 여기 있는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를 보셔야 돼. 자, 그다음 편서풍 때는 자, 위쪽에 있는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죠. 북태평양 해류. 여기 북대서양 해류. 여기 있죠. 자, 그다음에 남극 순환류. 여기 있죠. 자, 그리고 난류는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거야. 자, 저위도에서 영인도 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쿠로시오 해류. 그죠? 그다음 멕시코 만류. 이런 것들이 바로 난류고요.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거야. 그죠? 캘리포니아 해류라든가 카나리아 해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류에 속하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해요. 그러니까 대기의 대순환과 해수의 표층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 자, 그 다음 요거 볼게 요거. 적도 부근에서는요 상승기류가 발달해요. 자, 여기 지금 적도 부근에서는요 뭐 하고 있어? 적도 부근에서는 열 받았으니까 얘네들이 상승하는 상승기류가 발달하죠. 상승기류가 발달하면 어떻게 돼? 구름이 잘 생기지. 구름이 잘 생기면 어떻게 돼? 비가 잘 내리겠지. 그래서 적도 지역에서는 비가 잘 내리는 거야. 강수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열대우림 형성하는 거죠. 근데 30도 부근에서는요 하강기류가 형성돼. 얘에 의해서도 내려가고 얘에 의해서도 내려가죠. 30도 부근에서 하강기류가 생겨나면은요 고압대가 형성되면서 거기는 구름이 잘 안 생겨. 그래서 건조한 지역이 형성되고 사막이 다 이 30도 부근에 있어. 위도 30도 부근에. 위도 60도 부근은 다시 상승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압대가 만들어지게 돼요. 오케이?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아열대 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요거 아열대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서 해수의 순환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순환 방향이 대칭을 이룬다. 아까 이게 북태평양 쪽, 그렇죠? 그다음 북대서양 쪽, 그리고 남태평양 쪽의 해수의 방향. 자, 북쪽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흘렀어요. 북쪽 저기 뭐야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고 여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라는 거 얘기하는 그 얘기예요. 됐나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막화와 엘니뇨. 자, 이 사막화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사막이 넓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사막 주변의 토지가 황폐해져서 사막이 점차 넓어지는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발생 원인 보세요. 자연적 원인, 인위적 원인. 자연적 원인으로 이 대기 대순환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가지고 증발량이 많아졌는데 강수량은 감소할 때. 자, 이 강수량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비가 안 내린다는 얘기죠. 자, 이 사막이 주로 30도 부근에서 고압대가 형성되는 30도 부근에서 주로 나타나게 돼요. 여기가 주로 사막이 만들어지는 지형이야. 30도 부근이 보시면. 그죠? 자, 이런 사막들이 30도 부근에 있는데 사막화가 일어나는 게 과잉경작, 과잉방목. 어? 자, 무슨 말인지 알지? 무분별한 산림 벌채. 그러니까 경작을 너무 과잉으로 하고 산림을 없애고 그리고 뭐 이런 동물들을 막 방목해서 키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막화를 부추기고 있는 인위적인 원인들이 되는 거예요. 사막 주변에서 주로 분포해 사막화 지역을. 그래서 건조 지역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넓어지는 현상인데 사막화가 많아지게 되면은요 작물 수확량 감소하겠죠. 작물을 못 만들어. 그래서 식량 부족, 황사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역시 또 터전이 없어지는 거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선 숲을 늘리고요.
벌채를 최소화하고 방목도 줄이고 국제 유학을 중소하고 너무 뭐 당연한 얘기들이지, 그지? 자, 옆에 보시면 사막화 원인과 영향을 이해해가지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에 사헬 지역의 초원을 개간하여 초원을 개간했어. 그랬더니 도시 토양이 황폐해졌어요. 자, 그러면서 사막화가 확 진행되는 거죠. 이 고비 사막이 우리나라의 황사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아이들이죠. 됐죠, 이거는? 자,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텐데 보자. 엘니뇨 라니냐 들어는 봤죠, 그죠? 엘니뇨 현상. 우리 기상이변을 얘기할 때 엘니뇨 또는 라니냐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보세요. 이게 평상시야. 평상시와 엘니뇨나 라니냐의 발생일 때 차이점을 보시면 돼. 평상시에는 무역풍은 동풍이라 그랬어. 자, 여기 지금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지속하는 현상을 엘니뇨. 평년보다 수온이 높아지는 걸 엘니뇨, 평년보다 수온이 낮은 상태를 지속하면 라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대기 대순환의 변화와 표층 해수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발생을 하게 되는데 평상시에는요 적도 부근에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이 불면은 이쪽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가면서 해수를 이쪽으로 보내줘. 근데 적도 부근이잖아. 따뜻한 물이 있겠지. 걔네들이 이쪽에 있는 태평양 서쪽에 있는 인도네시아 쪽으로 몰려가. 그러면 여기는 비지. 빈 부분이 나타나지. 그 빈 부분을 물이 이쪽으로 쏠려 갔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누가 채워주느냐? 밑에서 올라오는 거야, 심해층이. 오케이? 심해층이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자, 동태평양. 그러니까 이쪽 기후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동태평양. 심층의 찬해수가 올라와요. 그래서 표층의 수온이 낮아요. 근데 이 표층 수온이 낮아지면 하강 기류가 형성되면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고요. 이 심층에는 영양분이 풍부해. 걔네들이 올라왔으니까 어획량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좋은 어장을 형성해요. 물고기 잘 잡아. 그리고 저기 서태평양 이쪽이야 지금 인도네시아 쪽. 이 따뜻한 물이 왔잖아. 표층 수온이 높겠죠. 그러면 상승 기류가 형성되면서 수증기가 증발되고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이 되는 거야. 이게 보통의 평상시 날씨야.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야. 무역풍은 지구 자전과 위도에 따른 온도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바람이었잖아. 무역풍이 약해지면은 바람이 약해졌으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을 보내야 되는데 이걸 못 보내네. 이걸 못 보내고 자전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물이 형성돼 버려. 그러면은 이쪽 보세요. 동태평양은 여기 아까 어땠어? 심층이 올라왔었잖아. 찬 해수가 올라오면서 영양분이 많은 물이 형성되면서 어획량이 증가를 했죠. 여기 지금 어획량이 증가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무역풍이 약해져서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못 갔어. 그럼 여기 따뜻한 물이 그대로 있어. 그럼 심층의 차가운 해수가 올라올 수가 없어. 그럼 양분이 어떻게 되겠어? 자,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이 높아요. 표층 수온이 높으니까 상승 기류가 발생하겠죠. 그럼 구름 생기고 비가 내리죠. 건조했었는데 강수량이 증가를 하니까 홍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찬 해수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게 약해지니까 어획량도 감소를 하게 돼. 이걸 우리는 엘니뇨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거의 여기 있는 어부들은 물고기를 못 잡아. 그래서 땡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쪽 지역, 서쪽 지역, 서태평양 지역은요,
평상시보다 표층수온이 낮아지겠죠. 따뜻한 물이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하강기류가 형성돼 버리는 거야.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제 건조한 날씨가 형성돼.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습한 날씨였다가 건조한 날씨가 돼버리면 가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또 받게 되는 거야. 이게 엘니뇨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부들 입장에서는 이 물고기를 못 잡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음 라니냐. 이 라니냐는요 반대로 무역풍이 강화되는 거야. 적당히 돼야 되는데 적당히 가야 되는데 무역풍이 너무 강해서 왕창 가버리는 거지. 왕창 가버리면은요 심층의 찬해수가 많이 올라와. 그러면은 수온이 확 낮아지게 되고 하강기류로 강수량이 감소하면서 건조해져요. 가뭄이 발생해 주는 거야. 적당히가 아니라 많이 가버리면. 여긴 가뭄 발생. 그 다음에 이쪽은 이때 평상시 때보다 더 표층수온이 높아요. 그럼 상승 비례가 훨씬 더 강화돼가지고 강수량 증가로 그냥 평소 내리던 비보다 더 내려. 그래서 홍수, 그 다음 폭우 이런 게 막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전부 다 기상 이변 현상이에요. 이해돼? 응. 그러니까 왜 무역풍이 약해져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직 잘 모른대. 얘가 먼저인지 얘가 먼저인지 이 무역풍 때문에 이 해수가 이렇게 되는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 됐어요? 오케이. 개념 쏙쏙 한번 해볼까요? 5, 6, 7, 8을 다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케이. 채점해볼까요? 5번에 디귿 기억 A, 기억 C, 니은 B. 6번에 무역풍, 편서풍, 저위도, 고위도. 7번에 넓어지는 과잉 경작. 8번에 OXXO.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없나?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저기 탐구 여기까지 하자. 우리. 자, 과거의 기후 변화를 조사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는데 남은 나이테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나이테 간격을 연구하잖아요. 그럼 기온과 강수량, 자, 그 다음 변화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고 봄, 여름에는 생장 속도가 빨라서 간격이 넓고 자, 나무줄기 세포벽이 성글하기 때문에 색이 엷고 가을, 겨울에는 성장이 않으니까 나이테가 색이 짙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요거 수천 년 전까지의 기후를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게 빙하 코어야. 이게 빙하 기둥이야. 그러니까 빙하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파가지고 쏙 뽑아 올리는 거야. 그 빙하 같은 경우는 눈이 쌓여가지고 형성이 되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그 안에 공기가 갇히는 거죠. 공기방울이. 그럼 그 시대의 공기방울을 우리는 분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여기 밑줄 한번 수십만 년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 빙하 코어를 통해서는 수십만 년 전까지의 기후를 알 수 있고요. 뭐 이산화탄소 농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기온이라든가 이런 걸 유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화석 연구. 이런 꽃가루 화석이라든가 어떤 식물이 살았는지, 뭐 시상화석의 종류. 시상화석이라는 거는 저기 환경을 알 수 있는 화석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고, 이건 뭐 수억 년 전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간격을 통해서, 나무태 간격을 통해서 과거의 기온이나 강수량 정도를 알 수 있고, 공기방울을 통해서, 빙하 속 공기방울을 통해서는 대기 성분과 기온 정도를 알 수 있고, 꽃가루 화석을 통해서는 기후나 식물 분포, 시상 화석을 통해서는 환경,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어렵지 않죠? 오케이. 옆에 문제, 세 문제 또 역시 해 보도록 합시다. 세 문제만 1, 2, 3번만 해봅시다. 오케이. 채점해보자. 1번에 OX, OX야.
2번에 2번, 3번에 1번. 혹시 틀린 거? 화석을 이용하여 시상화석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 그렇지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고 표준화석은 무슨 시대인지를 알려주는 화석이야. 이거는 그 3단에서 먼저 배웠었어야 돼. 또 질문 있어? 없죠. 그러면 260부터 263쪽까지 싹 다 풀어줄 수 있도록 하세요.